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입니다. 요즘 선거 유세로 거리가 떠들썩하지요. 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선거 유세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바로 미래 먹거리일 겁니다. 미래 먹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항만물류 산업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시 영화 영상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파워토크에서는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초대 손님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한정호 필름 베네딕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경신 바르게 살기 부산시 협의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임영호 동의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정호 대표님께서는 필름 베네딕트라는 이름에서부터 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대강 이렇게 감이 잡히는데 사실 조금 의아한 분이 두 분 계세요. 일단 이경신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네, 저는 작년 한 10월 말쯤에요. 네. 우리 고향의 후배에게 필름 베네딕트 한정호 대표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헐리우드 영화 1950을 부산에서 꼭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의 영화의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산시 바르게 협의회와 필름 베네딕트 간의 MOU를 체결하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돕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또 도움을 주시는 입장이 되실 것 같고요. 임영호 동의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신지요? 네, 저도 일단은 부산 시민으로서 네.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영화 산업 발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영화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IT 기술이 많이 접목이 돼가지고 영화 제작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짚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취업시키는 입장에서 네. 그 부산 영화 산업 발전이 특히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한번 영화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한번 짚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영화 산업에서 IT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봤을 때도 이 영화 영상 산업이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네. 한정호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 듣기로는 헐리우드 영화 제작 1950 이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영화 1950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영화의 소재는 1950년이었던 그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되는 국내에서 제작되고 제작자 한국 사람인 헐리우드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얘기가 되겠고 네. 실존 인물이 여자 주인공인데 네. 마가렛 히긴스라는 여자 종군 여기자입니다. 네. 뉴욕 트리븐 기자였고 당시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네. 한국에 들어오고 네. 메가더 장군이랑 저기 이제 흥남철수까지 그 여정을 같이 하면서 네.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전쟁 내용을 기자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내용의 영화가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한국전이라는 영화 자체가 네. 안타깝게도 헐리우드 영화에 있어서는 한국전을 소재로 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어야 되다 보니 한국에서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한국에서는 당시 지금까지 헐리우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헐리우드 제작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네. 가장 이 시점에 제작돼야 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참고로 저희 영화는 이제 철저한 헐리우드 영화라는 거 하는 것은 배급이 이제 헐리우드 메이저 배급사가 배급을 하느냐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와인스타인 컴퍼니라는 미국 네. 6대 배급사가 전 세계 배급이 확정 지어져 있고요. 네. 감독으로는 헐리우드 이제 A급 감독이라고 하는 랍 코엔 감독 지난 12월 10일 날 한국에 와서 제작 보고회 때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제작한 영화로는
미이라 3라든가 아니면 트리플 X, 네. 그다음에 분노의 질주로 유명한 헐리우드 A급 감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자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저희 영화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미 다 완고가 돼 있고 네. 시나리오는 윌리엄 모나한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모든 컨텐츠가 그러하듯이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요. 예. 네. 근데 시나리오가 그 누가 썼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그 영화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 영화는 이제 윌리엄 모나한이라는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네. 윌리엄 모나한이라는 작가는 기본적으로 디파티드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받은 사람이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배우고요. 네. 알려져 있는 작가고요. 네, 네.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이례적인데 헐리우드 영화는 배우 캐스팅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배우를 이렇게 먼저 네, 캐스팅을 그렇죠. 하고 그 배우의 이름으로 이제 투자를 그럼요. 받는 네. 경우가 이제 일반화돼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 뭐 탐 크루즈니 이런 배우들이 워낙 출연료가 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캐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화는 아직 그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캐스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저희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 준비 중안에 네.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미국 네. 배우가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 생전에 메가더 장군 역을 꼭 하고 싶다. 아.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는 그럼요. 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입니다. 네. 저희한테도 영광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해리슨 포드까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얘기를 하셨고요. 네. 흥남철수도 사실 흥남에서 거제를 갔다가 부산으로 그렇죠. 오게 되는 루트인데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촬영 전체 분량 중에? 이게 이제 그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주 단촐한 예를 하나 들자면 네.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존 쿠삭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네. 했죠. 네. 그 영화도 꽤 흥행이 된 영화인데 네. 그 영화의 주된 도시의 배경은 산타모니카, 네. 즉 LA였습니다. 네. 근데 그 2012년이라는 영화는 100% 밴쿠버에서 찍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 네. 뭐 그거는 이제 특정한 도시가 없는 거죠. 상상 속의 그 판타지 영화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100% 뉴질랜드에서 찍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엑스맨 이런 영화는 사실 런던이랑 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근데 런던에서 찍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드라마 세트장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그 도시의 특성을 알려주고 이런 게 직접적인 홍보 효과가 주 관점이었다면 네. 요즘은 그게 산업적으로 이제 바꿔서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영화가 부산에 나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부산에서 촬영한다는 자체가 산업적이나 여러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헐리우드 영화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네,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부산시의 반응도 사실은 도움을 주시고 또 어린이집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부산시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부산시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서도 이 영화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라는 뭐 그런 지시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제도상의 문제가 이제 보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네. 생각에 지금 잠겨 있죠. 네. 근데 2011년에 추진이 됐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2011년에 추진됐었다가 무산됐다 표현이 좀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2011년에 추진했다 무산된 게 아니라 네. 2011년부터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무산된 적은 제작자인 제 네. 입장에서 보면 한 네, 번도 없다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네. 싶고 네. 당시 2012년입니다. 11년에 네. 저희가 시작을 했고 네. 12년에 그 모 대기업이랑 일을 진행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콘텐츠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 고유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헐리우드는 이제 100년 가까이 진행했던 시스템과 네. 한국에서 이제 신흥 콘텐츠 강국에서의 시스템이 충돌이라고 네.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제가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이었지만 네. 물론 모든 판권이나 이런 건 제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네. 그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2012년에 지금이나 똑같은 일관된 생각이지만 일단 헐리우드 스탠다드를 한번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이제 대기업이랑 공동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를 무산한 거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이제 저희 회사 단독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잠시 텍스 인센티브라든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명호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영화의 어떤 인프라 중에 차지하는 아주 많은 비중이 IT 쪽에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그 어떤 헐리우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에 미쳐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아직은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년 전인가 부산 영상산업특별법 해가지고 이제 네. 원래 남양주 촬영소에 있는 종합 촬영소가 부산 기장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남양주 종합 촬영소 매각이 돼야 이렇게 시설이 옮겨지는데 네. 거기 아직 매각이 한참, 네. 안 돼가지고 거기에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수영만에 있는 종합 촬영소를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한 100몇십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리모델링 했는데 규모가 이제 실내 스튜디오 규모가 한 6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헐리우드시나 안 그러면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유치하는 국제지문 뉴질랜드든 영국이든 캐나다든 국제 규격은 최하 1000평 정도 이상 되는 사운드 스테이지가 돼야 네. 이제 국제 규격의 이제 대규모 스케일 영화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어떤 종합 촬영소 이전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부산 영화산업 발전 하나의 또 어떤 걸림돌이 네. 조금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하고 또 IT 관련 네, 응용 능력이라든지 강국이죠. 이 네. 부분은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탁월한 어떤 이제 재주를 인정받고 있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어떤 이제 모자라는 거는 그런 이제 인프라. 사실은 영화 제작 산업은 장치하고 시설 산업입니다. 네. 첨단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의 굉장히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의 이제 아주 이제 섬세한 기술. 특히 이제 한국의 여러 이제 청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은 조금 이제 그런 시설이나 장치 인프라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대규모 영화 제작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네. 그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어떤 장비를 렌팅 한다든지 네.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청년들이 거기 많이 투입돼가지고 실력을 발휘한다든지 될 텐데 발휘할 수 있는 재주를 네. 배워볼 기회가 이제 별로 없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누자면 소프트웨어, 즉 사람의 어떤 손기술이라든지 인력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으나 네. 인프라라든지 하드웨어 쪽으로 좀 그게 부족하고 이런 뒷받침이 되려면 이런 큰 프로젝트, 할리우드 영화 같은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좀 같이 붕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할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과 우리나라 제작 시스템에 어떤 충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접근을 해야 이게 좀 풀릴 것 같은데 헐리우드 제작 시스템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012년, 11년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자, 소위 말하는 투자 배급사가 영화의 제작을 거의 장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약간 매트릭스로 서로 관리 네.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네. 가장 큰 게 이제 완성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라는 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 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큰 돈이 특히 네. 헐리우드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네. 영화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안정성과 그 심리적인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필름 커미션이라는 단체가 네. 완성 보증 보험을 가입을 시켜줍니다. 네. 그 단어에서 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이 완성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자 스트럭처가 정해지고 나서는 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천재지변을 포함한 모든 사고는 그 완성보증보험 회사에서 네. 다 떠안고 영화를 완성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엄청난 출연료가 있는 배우들이 네. 뭐 영화 촬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네.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럼 영화를 그럼요. 네. 예, 그 제작직이 중단이 되는 네. 건지 아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를 다시 만약에 다른 배우를 섭외를 해서 진행한다면 네. 여태까지 썼던 그 제작비는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완성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국의 시스템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안타깝게도 우리 영화 제목하고도 많이 상관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휴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필드 커미션에서 완성보증보험을 네. 발급하는 그 단체에서 보면 익스트림리 하이를 예, 그 전쟁 중인 국가에서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라크에서 영화 찍겠다 옛날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지만 네. 한 번도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영화 촬영이 중단이 그 완성보증보험을 발행을 안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네. 촬영을 한 걸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됐었나요, 그렇게? 어벤져스의 강점은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촬영한 유추할 수 부분에 있는 바가 있네요. 예,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연 배우가 안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요 그 스태프들이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영화가 주는 전체 분량의 포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추하는 바, 저 정도라면 완성보증보험에서 충분히 이제 허락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190이라는 한국 전쟁 영화고요. 네. 제작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름 커미션에 제가 2012년에 문의를 했고요. 네. 저희 영화가 한국 전쟁이고 제가 한국 사람이고 네. 제작비의 일부분을 제가 한국에서 끌어올 것이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네. 필름 커미션에서 유일하게 이제 저희 영화는 한국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완성보증을 발급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영화는 완성보증보험이 발급되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네. 엄청난 배우가 있죠. 네. 근데 아이언맨으로 예. 알려진.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전과가 마약 전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을 촬영하기 전에는 아마 완성보증보험을 발급을 안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제작사들이 뭐 돈이 많으니까 우리 보험 필요 없어 하고 진행했는데 이제 엄청난 이제 흥행 네. 배우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는 영화도 완성보증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네. 그와 유사하듯이 제가 이제 정말 190이라는 영화를 아. 부산에서 찍고 싶은 이유가 네.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오겠다고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이 완성보증보험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영화가 부산에서 무사히 촬영이 네. 마치게 된다면 더 이상 완성보증보험은 한국에서 찍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을 발급하지 지급 거부하지 않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헐리우드 영화는 철저하게 상업적인 영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프라핏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전 세계적으로 텍스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영화의 총 투자비가 100%라고 봤을 때 최소한 30% 정도는 텍스 인센티브에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텍스 인센티브 제도라는 건 뭐냐면 촬영을 유치하는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촬영하는 부분의 한 30%를 네. 현금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자체가 그 많은 세금을 관리 감독을 할 수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텍스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나라 세법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헐리우드 영화 촬영을 하려면 그 누구의 제작자도 밴쿠버나 런던이나 뉴질랜드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30%가 더 제작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1년이 넘게 동안 부산시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는 네. 정말 헐리우드, 부산이 영상산업도시로 발전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네. 그럼 산업이 발전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큰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가 들어와서 움직이면 네. 거기에 대한
고용 창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가 인프라가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 네. 그럼 헐리우드 영화가 와야 된다. 그럼 헐리우드 영화는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듯이 네. 완성보증금과 텍스 인센티브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들어올 길이 막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부산시랑 얘기를 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네. 여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없고서는 아마 헐리우드 영화는 계속 막혀 있는 상태일 것이라는 게 네. 저의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 자체가 헐리우드 시스템과 한국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완성보증보험을 얘기했지만 네. 완성보증보험이 그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보험을 하는 이유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자금 집행이나 이런 걸 투명하게 걔네가 관리 감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작자가 됐던 투자자가 됐던 소위 말해서 언더테이블 머니라든가 네. 이런 게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게 그냥 부산에서 찍는 헐리우드 영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그죠. 것 같아요. 사실 뭐 상업이니까 숫자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계산이 쉽진 않지만 뭐 어벤져스의 예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그래도 부산에서 뭐 굳이 숫자로 뭐 얼마다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청년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나 다른 산업하고 이렇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수치로 뭐 제시하는 거는 좀 네. 무리일 것 같고요. 네. 너무 커서 네. 너무 커서 이렇게 좀 열거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인데요. 하나 네.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부산이랑 어떤 인구 규모나 이래서 비슷한 국가가 뉴질랜드입니다. 네. 뉴질랜드 거기도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훨씬 그 농경 네. 위주의 이제 국가였죠. 네. 그 불모지 헐리우드에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뉴질랜드는 관광지고 농경인데 네. 가진 거는 아주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하고 네. 그 다음에 언어가 네이티브 영어다라는 네. 그 장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네. 가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제 그 무릅쓰고 가서 지금 이제 한 13년, 4년 정도 지났죠. 그 영화 제작 산업 하나만 가지고 연간 한 7, 8조 원 이상의 이렇게 이제 그 직접 매출 효과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나라의 지금 GDP의 거의 이제 한 10몇 프로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네. 물론 그 나라 국가 이제 청년들은 그 사실은 거긴 IT 사업도 조금 미비하고 네. 하다가 대부분 이제 그쪽 IT 산업, 네. 그쪽 콘텐츠 제작 산업, 헐리우드랑 같이 하는 그 시스템에 취업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서울에서 이렇게 제작 내려오는 영화 업체는 내려와가지고 제작 지원받고 이제 로케이션하고 올라갑니다.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제작진이나 배우들은 네. 오면 워낙 멀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 배우든지 제작진 스텝이든지 네.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를 부산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해리슨 포드나 또는 네. 뭐 나탈리 포트만이나 또는 로커인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산의 식당에서 밥 먹고 부산에서 네. 여기 부산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네. 해운대 산보를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부산의 관광 전용 투어 상품도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크루즈 산업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동남아나 이런데 지형적으로 부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영화 투어 전용 크루즈 선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쪽에 영화 제작 쪽에 IT 기술이든 제작 쪽이든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일자리가 네. 수천 개, 수만 개가 생긴다는 거죠. 네. 사실 얼핏만 생각해봐도 참 생각할 수 있는 효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외에서의 한국, 사실 완성보증보험도 거부될 정도의 어떤 리스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뭐 저희가 판단하는 것과 또 해외에서 보는 건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이 예, 가지는 저는 일단 인지도. 네. 그 우연한 기회에 어쨌든 헐리우드 영화 제작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한 두세 편 정도 헐리우드 영화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요즘 핫한 네. 밴쿠버가 됐던 뉴질랜드가 됐던 네. 런던이 됐던 촬영장에 직접 있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 헐리우드 영화를 좀 어떻게든지 제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까닭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제가 12월 10일 날 작년 제작 보고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다녀봐서 봤더니 정말 부산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정말 네. 이거는 부산 시민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뉴질랜드의 강점 영어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단점 영어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나라도 교육률도 높아서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웬만큼 영어는 의사소통도 하고 있고요. 네. 여타 나라에 비해선 영어 의사소통 우리나라는 이제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 된 것 같고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보통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촬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1950이 부산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촬영하고 뭐 해운대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헐리우드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 6개월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네. 왜냐하면 6개월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책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는 아시다시피 철저한 주 5일 촬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한 30일 밤샘도 하고, 예, 네. 30일 내리 촬영도 하는데 네. 그건 노조에 걸려서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촬영입니다. 네. 그거를 넘어가면 오버타임을 주는 거를 하는 건 네. 기본이고 네.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네. 오버타임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하루만 촬영이 늘어나도 제작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리프로덕션이라는 제작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부산의 강점 네. 기장 세트장에서 해운대에 있는 호텔까지 너무 가깝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노조 시스템이 있어서 네. 하루 8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해리슨 포든 이런 네. 배우들은 호텔에서 문 열고 나오는 시간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호텔로 문 닫고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네. 8시간을 써야 됩니다. 근데 서울은 옛날에 이제 남양주 세트장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헐리우드 배우 스텝은 무조건 특급 호텔에서 자야 됩니다. 네. 근데 남양주 세트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사실 2011년에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호텔이 워커힐 호텔이 있었어요. 네. 차로 제일 가까운 호텔이요. 예. 네.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왕복 2시간이면 하루 6시간 찍어야 되거든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 제작자들은 어떻게 하냐. 촬영지에다 호텔을 져버립니다. 아, 예. 빈 건물 하나 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뭐. 네, 그렇게 짓는 게 싼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교통통제만 잘 이루어진다면 해운대 특급 호텔에서 기장 세트장까지 한 20분, 15분이면 갑니다. 네. 이런 도시는 전 세계에 없고요. 네. 두 번째, 6개월 정도를 한국에 머무른다.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적이거든요. 네. 가족이 다 옵니다. 음. 촬영 6개월 동안 가족이 네. 다 오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안 되겠지만 네. 그들도 교육열이 높거든요. 네. 그럼 걔네 어린애들은 어떡할까요?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데리고 와서 학교를 그렇죠. 네. 근데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뭐 네. 예, 맞습니다. 외국인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 무서운 교육열 때문에 부산에는 외국인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 부산의 외국인 학교를 헐리우드 배우들의 자녀들을 취학을 시키고 6개월 동안 네. 그 취학을 시키면 미국에서는 그걸 다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런 도시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5일 촬영이라는 건 네. 이틀은 놀아줘야 되거든요. 네. 부산에 바다에 인접한 요트가 있고 네. 뭐 수많은 골프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굉장히 반했지만 네. 해운대 그 거리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럼 정말 우리의 자랑인데 그런 데서 머물면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들 집 살 거예요. 네. 너무 좋으니까 네. 밴쿠버보다 훨씬 나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까 관광 효과를 말했지만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헐리우드에서 집을 마련해서 물론 1년 내내 살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보러 오는 관광객도 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부산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자산은 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봐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 제작을 이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 편이고, 뭐 부산시의 어떤 유발 효과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텍스 인센티브라든지, 뭐 보증보험 문제라든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그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고민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헐리우드 영화라는 게 철저하게
상업적이다 보니까 투자비 대비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집중돼 있거든요. 네. 텍스 인센티브라는 것은 결국은 제작비를 총 한 30%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 텍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네. 아마 그 영상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 중에서 텍스 인센티브가 없는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헐리우드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촬영을 하려면 30%가 더 비용이 증가해야 올라가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거를 감당할 제작자는 아마 헐리우드에서는 없을 거라고. 네. 스필버그로 해도 불가능합니다. 네. 자, 텍스 인센티브가 우리나라 세법상 불가능하다면 네. 거기에 비슷한 제도, 네. 최소한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텍스 인센티브는 없지만 요 제도가 있으니까 네. 갈만하다는 상응할 게 만한 제도. 네. 예, 그걸 제가 지급보증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급보증이 뭐냐면 부산시에서 그 전 세계에서 평균 텍스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만큼만 네. 지급보증을 해달라. 그럼 제작자가 그 지급보증서를 갖고 부산구민권에서 대출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건데 물론 이 지급보증은 영화가 잘못됐을 경우 부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던 게 자, 아무 영화나 지급보증해주면 그건 위험하죠. 그럼 수천 개 영화가 올 텐데요. 네. 그렇지. 최소한도로 기준을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최소한 미국 내 10대 메이저 배급 영화사, 뭐 국내도 지급 보증한다면 국내 네. 배급사가 네. 확정된 영화에 한해서만 지급 보증을 검토를 하자라는 게 네. 제가 부산시에다가 제안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로는 한 100년치 헐리우드 영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제가 주장하는 30% 지급 보증, 그러니까 매출이 30% 네. 이하로 떨어지는 건 네. 두세 편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보증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이 갖고 있는 강점에 네. 현혹되고 매혹돼서 수많은 제작자들이 그렇죠. 한국에 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세한 건좀 임 교수님. 엄밀하게 네. 그 텍스 인센티브는요. 네. 지금 이제 그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뭐 홍콩이나 네. 뭐 다 대부분 다 영어권 국가들인데요. 네. 텍스 인센티브는 제작비의 30%를 주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급 보증은 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겁니다. 다시 갚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차이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우리나라의 텍스 인센티브 제도를 할 수 없는 이제 그 조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네. 헐리우드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떤 데는 지원해 주는 거고 네. 어떤 데는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시한 조건이라든 이런 부분이 결코 이게 한국이나 부산이 이렇게 그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네.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텍스 인센티브는 받는 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 좀 차이가 크고요. 네. 그 이제 제가 왜 자꾸 뉴질랜드 이야기를 하느냐면 뉴질랜드는 아무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피터 잭슨이 아이템만 가지고 갔습니다. 네. 물론 자금을 이제 자금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가져갔겠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만들면서 이제 모든 시설이나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 3대 이제 영화 제작 그 기반을 이제 갖추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촬영소 다행히 그게 매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진이 확인해 보니까 올해 아마 실시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규모는 아까 제가 뭐 국제 그 실내 세트장 사운드 스테이지 규모를 1000평 말씀드렸는데 네. 한 1500평 이상 규모로 해가지고 네.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올해 실시 설계 들어가고 또 계획대로 이제 예산이 다 집행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면 3년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년 후에 그거 이제 뭐 딱 지나놓고 또 그러면 헐리우드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기반 시설이 좋으니까 와라. 네. 그럼 하면 그때 결국은 또 이런 텍스 인센티브가 또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그 어떤 리스크나 그러면 다양한 어떤 형평성 문제 굉장히 네. 좀 민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세상에 리스크 없는 어떤 대규모 보상은, 네. 어떤 보상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언젠가는 국제 규격에 맞춰가지고 영화산 발전을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계기가 있을 적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규모 세트장 하고 뭐 실내 세트장, 야외 세트장 하는데 어차피 그 지금 1950에 네. 예산이 지금 한 1,400억이 돼가 있는데 네. 그게 세트장 짓는 예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절감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헐리우드 지금 세트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지자체에서 수백억 들여가지고
세트장 짓고 관광지로 하고 많이 하는데 네. 한번 쓰고 나면 이제 관리 안 되고 관광이 안 되면 흉물이죠.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1950의 미술 감독이 나이제 나이제 네. 펠프스 감독은 뭐 트랜스포머 1, 2, 3 제작하신 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첨단 방식으로 이제 야외 세트장을 짓는데 이게 그 레고처럼 네. 전쟁 영화도 찍을 수 있고 다시 도심 영화도 찍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좀 영원히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오냐? 물론 이제 뭐 CS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영진에 이런 데서 이제 뭐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네. 지으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할리우드 제작 시스템 네. 그 스태프들이랑. 그런 면에서 참 좀 놓치기 아까운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텍스 인센티브를 왜 그들이 해주냐.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30%를 지원한다면 네. 니네들이 70%를 쓰고 가잖아. 네. 그게 가장 크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양주 세트장이나 여러 가지 지자체에 있는 세트장도 가봤고 네. 미국에서 제작하는 헐리우드 영화의 세트장을 가봤는데 네.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어떤? 우리나라는 가보면 아 이게 20년대 건물이구나. 네. 아 이게 뭐 빌딩이구나 알 수 있죠. 네. 헐리우드 영화 세트장 가면 건물 보면 뭔지 몰라요. 이게 뭐지? 라고 했고 건물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근데 촬영할 때 이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그제서야 합니다. 이 집안이구나. 네. 이렇게 뭐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예, 되는 근데 거네요. 그 네. 건물 이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수많은 장면이 연출이 되고 네. 그게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블락킹 시스템이에요. 네. 레일이 쫙 깔려 있어서 네. 필요한 게 탁탁탁탁 정리가 되면 그때 필요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우리 아나운서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찍으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맨날 관광지로 활용을 하는데 네. 그게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결국은 모든 세트장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연상하시면 기장에 우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이름은 없지만 네. 사실 그거에 준하는 네. 그 장소나 장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경신 회장님 네.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게 한때 지자체들이 드라마 세트장 엄청나게 유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규모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뭐 거의 뭐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좀 사실은 뜸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걱정하고 있는 바도 있나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지자체에서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그 지역에 뭐 드라마나 또 국내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이제 네. 세트장을 짓는데 네. 사실 이 세트장이 굉장히 그 열악한 조건으로 지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안 오다 보면은 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뭐 네. 유지 보수비라든가 네.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한참 뉴스 리포터도 예. 많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게 흉물로 또 남게 되고 네. 결국 이제 철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1950의 세트장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세트장 건립비가 대략 한 200억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대단한 이제 건축물이죠. 쉽게 철거할 수 없는 네. 그런 건축물이고 정말 대형 국내 영화 한 편을 찍는 그런 막대한 금액이 세트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트장은 사실 그 영화의 흥행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관광 사업으로 대단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지금 기장의 그 도해촌이죠. 네. 거기에 2만 평 부지를 지금 확정을 해놨습니다. 네. 영화 촬영지로. 네. 거기에 이제 이 헐리우드 영화 1950이 촬영된다면은 막 아낌없이 세트장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은 이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프라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네. 유발 효과 등 후반 작업이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요즘 영화에 있어서는 그렇죠. 후반 작업과 또 IT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후반 작업도 그러면 부산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좀 당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네. 뭐 가감 없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 후반 작업 기술은 안타깝게도 엄청난 IT 네.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영화 자체도 중요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은 외국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스케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그 후반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이 네. 그것도 일종의 후반 작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촬영 스텝이 부산에 와서 찍고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라 네. 이들이 CG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네. 부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더불어서 후반 작업 시설도 함께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면은 우리 한 대표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부산에서 한 50% 정도 이제 촬영이 이루어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밴쿠버에서 뭐 IT 이제 뭐 후반 인프라적인 게 작업이라든지.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네. 예, 그 후반 작업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물론 영화 제작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한 사장님께 계속 이렇게 이제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 요청드리는 부분이 네. 이제 제작 현장에도 촬영 제작에 크게 이렇게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네. 대학생들 좀 많이 네. 참여시키달라는 부분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 부분이 사실 고용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 이걸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한 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 미국에 예를 보면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이 네. 제일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뭐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뭐 대강 여러 픽사입니다. 뉴스에 픽사예요, 픽사. 아 정말요? 픽사입니다. 네. 픽사는 그 원래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타워즈에 이제 이렇게 그래픽 특수 효과 네. 후반 작업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네네. 이제 그 잡스가 애플에 쫓겨나고 네. 그걸 좀 싸게 인수를 하죠. 네. 그리고 그 있는 인프라 활용해가지고 토이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네. 대박 터뜨리고 다시 네. 이제 애플에 네. 영광스럽게 복귀를 하죠. 네. 우리나라 후반 작업이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영화 제작사들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네. 후반 작업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합니다. 주로 배우 이제 개런티나 네. 안 그러면 로케이션 쪽에 눈에 보이는 데 이렇게 많이 그걸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부산에 LG육선 이렇게 이제 후반 작업하는 회사들이 없죠. 뭐 네.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그 운영되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네. 그런 데는 이렇게 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열악한 예산을 또 여주를 받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뭐 몇십 명 이렇게 한 5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네. 그렇게 썩 좋은 여건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네.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스탠다드한 그 이제 헐리우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헐리우드 기준의 그 후반 작업 인력이나 이런 그 페이나 이런 부분은 헐리우드 기준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픽사 기준이나 네. 캐나다에 여러 이제 그 고급 인력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네. 거의 그대로 이제 부산에 적용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아까 후반 작업 쪽은 토론토 가서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그러지 말고 네. 거기에 좀 모셔와라. 그것도 가능하죠. 모셔와라. 모셔와가지고 부산에 지금 이렇게 보면 각 대학의 영화 관련학과, 그래픽 관련학과, 뭐 IT 관련학과 해가지고 수천 명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헐리우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를 뽑아가지고 네. 후반 작업도 가급적이면 네.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밴쿠버 네. 사겠지만 네. 웬만한 거는 여기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가르쳐 가면서 좀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청을 네. 많이 드리고 있죠. 이건- 거기서 네. 잠깐만 더 부연을 하자면 임 교수님 말이 맞는 게 뭐냐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화 끝나고 바로 후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영화 촬영 중에 계속, 네. 내내 그 포스트 프로덕션 스텝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필요한 스케치 작업을 하는데 제가 뭐 이것도 부산시에다가 얘기한 건데 네. 당연히 부산 학생을 고용을 하죠. 네. 부산 학생을 고용하고 그 당시에 필요했던 거를 뭐 컴퓨터 작업을 하려면 뭐 저는 에이지웍스를 잘 모르지만 네. 이런 업체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정말 뭐 한국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참여했던 물론 고급 인력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네. 왜냐하면 헐리우드의 메이저 스탭들이 와서 네. 어떻게 보면 뭐 코디네이터 형식으로 네. 참여를 하겠지만 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그들이 영화가 끝나면 그때 포스트 프로덕션의 스텝으로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은 같이 밴쿠버를 가야 돼요. 네. 가서 그 작업을 마무리 져야 되거든요. 그럼 향후 5년, 10년 후들은 네. 그분들이 이제 사실 헐리우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제작 시스템이라든지 그 구현하는 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그렇죠. 쭉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네요. 그거보다 네. 중요한 교육은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뭐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래야 네. 실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뭐 부산에 주는 메리트도 아니고 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택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썼던 사람을 다시 밴쿠버에서 썼다면
촬영 중간에 히스토리나 수많은 그럼요. 것들을 예.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밴쿠버에 가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선 중요한 역할은 할 수 없겠으나 네. 참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이제 두 번째 헐리우드 영화, 세 번째 헐리우드 영화가 되면 네. 불과 2, 3년 후에는 헐리우드 제작자나 감독이 굳이 뭐 헐리우드에서 데려오냐 이 사람 쓰자라고 하는 날은 3, 4년 만에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죠. 네. 부산의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영상 산업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또 뭐 미래 비전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세 분께 모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신 회장님부터. 네. 부산이 이제 영상 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1950이라는 이 영화는 사실 한국 전쟁 영화이지만은 그동안 한국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달리하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영화가 이제 들어와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그게 텍스 인센티브든 아니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부산에 도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시 이제 1950이 촬영이 되고 나면은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사들이 아마 부산을 이제 찾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부산은 정말 그 영화를 통해서 또 그런 헐리우드 영화 제작을 통해서 또 촬영을 통해서 명성을 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뭐 어떤 경제적인 파급 네.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이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명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산업 도시로 부산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일단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산 그 영상산업 발전과 고용을 갖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네. 비프 만든 부산 시민들 일정으로 이 1950이라는 영화 한 편을 잘 해가지고 성공을 시키면 비프의 이상가는 하나의 이제 진짜 국제적인 그 영화도시로서 부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한정호 예. 대표님.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은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경험에 미뤄보면 참 부산은 전 세계에 내놓아 봐도 헐리우드 영화에 지금이 뉴질랜드가 그렇고 밴쿠버가 그러다시지 정말 저희가 잘 준비한다면 2, 3년 안에 헐리우드 영화는 부산에서 찍어 라는 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은 너무도 많은 걸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국제 영상 산업 도시인 부산, 영상 산업이 일어나려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세계로 향해야 됩니다. 컨텐츠도 우리나라가 수많은 강점이 있지만 이젠 세계로 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국제 영상 산업 도시가 되려면 세계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저는 단언컨대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아주 큰 영화, 전 세계인들이 같이 만들고 참여하는 영화를 우리는 이제 단편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영화가 부산에서 찍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헐리우드 영화가 제작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를 부산 시민과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식당을 열었단 말이죠. 네. 식당이 장사가 되려면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서비스가 좋든가. 자, 부산 사람들이 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를 손님으로 맞이해드리고 여기서 정말 기쁘게 찍게 하려면 그들이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죠. 식당이 장사를 망할 수는 없죠. 우리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면서 그들이 기분 좋게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헐리우드 영화는 상업 영화입니다. 철저하게 투자 대비 이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작비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최소한 전 세계 도시들이 하고 있는 그 텍스 인센티브, 거기에 준하는 제도에
도입에 대해서 부산 시민과 함께 모든 분들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2014년 12월에 유네스코가 부산을 영화 창의도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화 분야 창의도시 지정은 부산이 최초인데요. 아시아에서 최초이죠. 영상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영화 제작도시에서의 명성, 우리 모두가 애정을 갖고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